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스페인 라리가 2012-2013 시즌에는 이강인 선수가 이 라리가 무대에서도 최고의 테크니션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주중 경기로 마요르카가 레알 소시에다드와 만납니다. 이 경기는 지난 시즌에 마요르카에서 함께 뛰었던 한일 콤비 이강인 선수와 쿠보 선수의 맞대결로도 스페인 현지에서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경기를 앞둔 지난 주말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조금 고전했었잖아요. 그 당시 이강인 선수가 사실은 독감을 앓으면서 컨디션이 저하됐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쿠보 선수와의 맞대결을 앞두고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쿠보 선수는 이강인 선수와 결별하고 소시에다드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마요르카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를 보시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정보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2013 시즌 스페인 라리가 10라운드 경기입니다. 10월 20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레알 소시에다드의 안방인 아노에타 경기장, 현재는 이제 보험사의 명칭권을 매각하면서 레알레 아레나로 불리는 경기장에서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번 주중 경기에 펼쳐지는 일정 중에는 10월 19일 수요일 새벽 2시에 킥오프한 세비야와 발렌시아의 빅매치도 있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라요 바이카노의 마드리드 더비,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엘체와 원정 경기를 마요르카의 경기 1시간 이후에 치르고, 바르셀로나는 10월 21일 금요일 새벽 4시에 깜노우 경기장에서 비아레알과 빅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국내 팬들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인데요. 일단 레알 소시에다드와 마요르카의 최근 경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9경기씩 치른 가운데 현재 레알 소시에다드는 6승 1무 2패로 5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바라보고 있어요. 승점 19점을 얻었고, 마요르카는 아무래도 소시에다드보다는 조금 규모도 작고 전력도 조금 약한 팀이죠. 2승 3무 4패로 승점 9점을 얻은 가운데 강등권에선 조금 떨어져서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에 유로파리그 대회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 대회를 포함해서 공식 경기 7연승을 거둘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기대가 좋습니다. 부상 선수도 꽤 있는 상태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 쿠보 선수의 공헌도 있는 상황이고요.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력 자체가 좋지 않지만 이강인 선수와 장신 공격수 무리키의 이 투톱을 통한 공격으로 실리적인 축구, 효과적인 선수비 후역습 축구로 결과를 내왔는데, 최근 3경기엔 좀 아쉬웠죠. 강호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 0대1로 석패했고, 엘체와의 경기 이길 수 있었는데 퇴장 선수가 발생하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올 시즌 고전하고 있는 세비야와의 지난 주말 9라운드 경기 일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1대0으로 패배했어요. 사실 엘체와의 경기에서 마요르카의 핵심 공격수인 장신, 무리키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2경기 결장 징계를 받았거든요. 보통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더라도 한 경기 징계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조금 이제 경합 상태에서 상대 수비수의 얼굴을 가격하는 무리키 선수의 행동이 조금 폭력적이기 때문에 세비야전에 이어 이번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까지 뛸 수 없게 됐습니다. 발렌시아전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소시에다드의 상황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카디스와의 원정 경기 개막전에서 1대0으로 이겼고, 바르셀로나와의 홈 개막전에서 4대1로 크게 지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 보였거든요. 엘체와의 경기 1대0 승리,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1대1로 비길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금은 기복을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올드 트래포드에서 치른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한 것을 시작으로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물론 헤타페 원정 2대1 패배가 맨유전 이후에 체력적인 여파로 찾아왔지만, 그 뒤에 오모니아 니코시아와의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2차전 경기부터 에스파뇰, 지로나, 셰리프, 비아레알, 또 한 번의 셰리프의 경기 셀타비고전까지 내리 7연승을 달린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이강인 선수와 쿠보 선수의 기록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두 선수 모두 9경기 라리가에서 모두 출전을 하면서 주전 선수로 활약하고 있어요. 더 주전에 가까운 선수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 9경기에 100% 전 경기 선발 출전했고, 또 사실 지난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체력 난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전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또 낮 경기를 계속 치르는 과정 속에서 체력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출전 시간은 93%,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득점 관여율이 1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57%, 팀 득점 10골이 나왔다면 6골 정도를 이강인 선수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비중 높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 기록은 두 선수가 같아요. 쿠보 선수는 9경기에서 2골 2도움으로 역시 4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 89%의 경기에 선발 출전하면서 쿠보 선수도 주전 자원으로 뛰고 있고, 다만 77%의 시간을 소유하면서 교체가 조금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레알 소시에다드가 다른 선수들도 골을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득점 관여율은 27%인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매 라운드 경기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쿠보 선수의 기록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9차례의 라리가 경기뿐만 아니라 4차례의 유로파리그 경기도 모두 출전을 했습니다. 그중에 맨유와의 원정 경기 선발 출전해서 1대0 승리 과정에 기여를 했고, 오모니아 니코시아와의 이제 홈 경기 당시에는 2대1로 이길 때 후반에 교체 출전해서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셰리프와의 원정 경기는 풀타임을 소화했고, 셰리프와의 홈 경기에는 교체로 들어가서 역시 1개의 도움으로 3대0 승리에 기여하면서 올 시즌 전체 출전 기록은 13경기고 2골 4개의 도움으로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이라면 올 시즌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흐름인데요. 쿠보 선수의 라리가 기록도 살펴보면 일단 카디스와의 라리가 개막전부터 골을 넣었어요. 이것이 좀 주요했죠. 특히 1대0으로 이긴 경기에서 배후로 빠져들면서 때려 넣은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게 됐고요. 한동안 공격 포인트가 없다가 9월 18일에 A매치데이를 앞두고 에스파뇰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이길 때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지로나와의 이제 A매치 축기 이후 10월 첫 경기에서 5대3으로 원정 경기 대승을 거뒀는데, 이때 사실은 지로나의 3대2로 끌려가다가 5대3으로 경기를 뒤집었던 경기예요. 역전, 재역전이 펼쳐졌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큰 역할을 했고, 이때 사실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레알 소시에다드 공격진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쿠보 선수 올 시즌 정말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주 포지션은 원래 왼발을 잘 쓰는 오른쪽에 반대발 윙어로 뛰는 편인데, 오른쪽에 다른 주전 선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왼쪽으로 뛰거나 공격 라인 전방 그리고 2선 지역을 뛰고 있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방 공격수와 측면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는 상황이 되면서 쿠보 선수가 이 역할을 맡게 됐고, 전술적으로 또 알고아실 감독이 투톱을 쓴 상황이 되면서 쿠보 선수에게 더 기회가 많이 오기도 했고, 그러면서 여러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요. 지로나전의 활약이 가장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반 8분에 소시에다드의 선제골을 쿠보 선수가 어시스트 했는데요. 다비드 실바 선수가 최근에 공격 미드필드로 나서고 쿠보와 세를로트가 투톱을 맡고 있거든요. 이 세를로트 선수는 노르웨이 출신으로 과거 라이프치히에서 황희찬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그 선수입니다. 다비드 실바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최근에 투톱 중에 왼쪽 자리를 맡고 있는 쿠보 선수가 배후로 빠져들어가면서 컷백 내줬고, 이 컷백을 세를로트가 밀어넣으면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쿠보의 지분이 꽤 컸던 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3대2로 끌려가다가 4대3으로 뒤집어서 아슬아슬한 경기 막판 상황이 이어지던 후반 40분에 쿠보 선수가 3개 골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세를로트의 패스를 받아서 수비 한 명 제쳐내고 왼발 대각선 슈팅을 구석으로 꽂아 넣으면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 골로 레알 소시에다드가 5대3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요. 쿠보 선수도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이강인 선수의 기록이 더 돋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라리가 여전히 도움 2위에 올라 있어요. 레알 소시에다드의 미켈 메리노 선수가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빅찬스 메이킹, 경기 중에 득점에 거의 직결될 만한 기회를 만든 것도 미켈 메리노가 6개를 기록했는데 이강인 선수도 6개거든요. 결국엔 레알 소시에다드가 골을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더 많다 보니까 6개의 기회를 만들고 4개의 어시스트를 메리노가 한 것이고, 이강인 선수는 6개의 득점에 가까운 기회를 만들었지만 3개만 어시스트가 된 것이니까 올 시즌 최고의 패스 마스터는 메리노와 이강인이다, 이렇게 봐도 과하지 않은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활약 속에서 나란히 2001년생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많은 21살인 이 두 선수, 한국과 일본에 기대해주는 시장가치 트랜스퍼 마케트 기준으로 900만 유로로 동일합니다. 앞으로 이 몸값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쿠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유로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하기도 했었고, 마요르카에서 첫 임대 기간에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몸값이 올랐던 바가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이끌고 골든볼을 수상했을 때 2천만 유로까지 솟았던 것이 최고 몸값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쓸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마요르카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두 팀의 역대 전적을 보자면 확실히 레알 소시에다드가 앞섭니다. 일단 지난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레알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1대0 승리, 또 원정 가서도 마요르카의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무실점으로 두 경기를 모두 이겼고요. 마요르카가 강등이 그전 시즌에 됐었고, 2019-2020 시즌 같은 경우에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역시 마요르카 원정에서 1대0 승리, 홈에서 3대0으로 이기면서 계속해서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이전의 기록은 2012-13 시즌입니다. 한동안 마요르카가 고전했고 3부 리그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죠. 그 당시에도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가 홈에서는 마요르카의 3대0으로 무실점 승리를 거뒀는데, 2012년 이제 9월 달에는 마요르카가 그래도 홈에서 1대0으로 이겼던 경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거의 10년 전의 일이잖아요. 지난 10년 사이에 레알 소시에다드가 마요르카를 상대로 5연승 무실점으로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양 팀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요.
일단 레알 소시다드는 역전에 능하다. 말씀드린 지로나전도 역전 승이었는데 역전극을 굉장히 잘해서 선제골을 내주더라도 항상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힘과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굉장히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 지역으로 공을 빼앗아서 슈트 카운터를 때리는 그런 플레이도 능합니다. 직접 프리킥 슈팅으로 득점할 수 있는 선수도 많죠. 다비드 실바뿐 아니라 쿠버 선수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메리노의 킥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문전에서 해결하는 능력, 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수도 많고 측면 공격도 좋고 스루패스로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도 좋고 공중전까지 강하기 때문에 레알 소시다드는 지난 시즌에도 아쉽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루지 못했던 스페인 최고의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굳이 약점으로 이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은 수비 상황에서의 개인적인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공격은 좋은데 수비가 그렇게 견고한 편은 아니에요. 특히 미드필드 라인도 전문 수비형 미드필드의 수비맨드가 있긴 하지만 그 선수를 한 명 배치하고 나머지는 공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대가 득점기를 창출하는 부분들을 아예 제어하지는 못하고 있고 또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거든요. 이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는 것은 세트피스에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이강인 선수를 통한 마요르카의 역습 공격이라든지 데드볼 상황에서 공격을 좀 이제 득점 기회로 살릴 수 있는 마요르카의 기회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마요르카의 좀 경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요르카의 강점, 원래는 세트피스 공격이었는데 이게 사라졌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결정력이 아쉽고 또 공중볼 수비도 아쉽고 위험 지역에서 파울도 너무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 기술적인 선수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 마요르카 수비가 취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약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상성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레알 소시다드의 승리를 예상하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레알 소시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까지 핵심 공격수였던 스웨덴 스트라이커 이삭 선수가 뉴캐슬로 이적하면서 공격 라인에 큰 공백이 있었고 또 스페인 대표 선수로 오랫동안 활약했던 미켈 오야르사발이 십자인대 부상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어요. 10월 중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까지는 뛰지 못할 것 같고요. 마르틴 메르켈란스 역시 무릎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고 또 공격 라인에 이삭 선수가 빠지면서 영입한 알메리아의 사디크 선수도 사실상 십자인대 부상으로 거의 시즌 아웃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탈했고요. 또 프랑스 청소년 대표 공격수인 모하메드 알리쇼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이 선수가 왼쪽 측면을 맡고 전방까지 오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근육 부상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쿠보 선수가 전방에서 공격수 역할을 맡게 되는 또 많은 출전 시간을 얻게 된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어찌됐거나 레알 소시다드는 이런 많은 부상 선수가 있지만 좋은 경기력과 성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수로 이제 교체 자원으로 여겼던 티노 카데베르 선수를 이용해서 임대 선수로 데려왔는데 근육 부상으로 빠져있죠. 하지만 최근에 재활 훈련을 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고요. 왼쪽 윙백으로 주전으로 뛰고 있던 자오메 코스타도 이번 경기는 부상으로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다나 대표 미드필더인 이드리스 바바 그리고 프랑스의 베테랑 미드필더 클레망 그르니에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베다트 무리키 선수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엘체전의 퇴장으로 2경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뛸 수 없는데요. 레알 소시다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수단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자음의 코스타는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라면서 뛸 수 없고 다만 발렌시아와의 주말 경기는 확실하게 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바 같은 경우도 일단은 몸 상태를 회복해서 소시다드와의 경기에 합류는 했는데 선발 출전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역시 발렌시아전에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르니에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뛸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 부상자 명단에 이강인 선수는 없었지만 지난 주말 세비야와의 경기에 독감 이후에 돌아와갖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게다가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르니에 이강인은 경기 명단에 들어갈 것이고 또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쿠프레 선수와 코페테 선수가 경기 막판에 쓰러졌는데 단순 근육 경련이었다고 합니다. 경련이긴 해도 지쳐있기 때문에 코페테, 쿠프레, 이강인은 이번 경기 교체로 출전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의 조커 출전을 예상했는데 로테이션이 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어찌됐거나 아예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마요르카의 공격 전개, 창의성이 완전 사라지기 때문에 후반전 이른 시간에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세비야와의 경기는 사실 마요르카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죠. 중거리 슛 언더골을 실점하면서 0대1로 졌는데 그 경기에서 사실은 그게 유일한 세비야의 유효 슈팅이었고 굉장히 많은 기회를 마요르카도 만들어냈거든요. 아기레 감독도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비기고 비길 수도 있는 경기를 패배하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력에 비해 결과가 안 따르고 있다고 아쉬워했어요.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결정력이라고 하면서 골문에서 더 정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무리키와 이강인이기 때문에 무리키가 없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빨리 투입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 이강인 선수의 로테이션을 가동해주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독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스페인 최고의 이제 스포츠 분석 프로그램이자 특종 프로그램인 치링기토 TV에서도 아기레 감독이 지난 세비야와의 경기를 마치고 이강인이 사실 이번 주 내내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4kg이나 체중이 빠졌었다.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경기를 뛴 것이다라고 했었고 또 발렌시아도 지금 이강인 선수와의 맞대결을 앞둔 상태에서 마요르카 소식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 수페르 데포르테는 이강인이 세비야와의 경기에 이상하게도 평소와 달리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다. 바로 이강인이 독감에 걸렸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스페인
스페인의 유력 매체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매체들이 이강인 선수의 독감 소식을 이렇게 크게 보도하고 또 아기레 감독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현재 라리가 내에서 스페인 내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후반 출전을 예고하긴 했지만 스페인의 전국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는 그래도 이강인이 선발로 나오지 않겠느냐, 연막일 거 아니냐 이렇게도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일단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엠 무뇨스 선수가 3, 4주 가까이 부상으로 빠지는 것뿐 아니라 솔라, 오야르사발, 알리쇼, 사디크, 메르켈란스 이런 선수들이 많이 이제 부상 중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쿠보와 세를로트를 투톱으로 두고 다비드 실바가 공격 미드필더로 나서는 4-3-1-2 포메이션을 쓸 것 같습니다. 메리노, 수비멘디, 브라이스 멘데스가 3미들인데 수비멘드가 포백 앞으로 보호하고 메리노와 브라이스 멘데스는 공격 지원 능력이 있는 창의적인 미드필더입니다. 포백 라인은 리코, 르노르망, 수벨디아, 고로사벨이고 골문은 레미러가 지키고요. 마요르카는 일단 아부돈 프라츠와 이강인의 투톱에 중앙 미드필더는 데 갈라레타, 바바, 안토니오 산체스, 포백은 쿠프레, 코페테, 라이오, 발렌트, 마페오로 예상했는데 여기서 이강인, 코페테, 쿠프레, 바바 선수는 아마도 선발 명단에서 빠지고 다른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다. 미드필드 라인에 바타글리아나 공격 라인에는 아마드 은디아이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좀 기용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비 라인에도 지금까지 기회를 얻지 못하는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스코드닷컴의 예상 선발 명단을 보면 역시 쿠보와 세를레토의 투톱, 마요르카는 이강인, 프라츠, 산체스를 전방에 배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기레 감독이 어떤 로테이션을 구사할지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경기 당일에 좀 더 좋은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선발 출전을 깜짝이라도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팀의 기록 살펴보면 여러모로 소시에다드가 유리합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마요르카를 상대로 한 모든 대회 9차례의 홈 경기에서 모두 이기고 있다. 홈 9연승 중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또 흥미로운 것이 최근 4번의 마요르카와의 홈 경기에서 전반전은 비기다가 풀타임 경기로 승리했다. 전반전은 0-0이었는데 후반전에 골을 넣고 이겼다. 그렇게 전반전에는 쉽게 경기를 풀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최근 이제 6번의 홈 경기에서는 또 무실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시에다드가 여러모로 마요르카를 상대로 강해요. 게다가 소시에다드 자체도 그 단수를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마요르카가 최근 라리가 7경기에서 그래도 2.5골 이하가 나오는 골이 많이 안 나오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는 견고한 편이라서 이번 경기 소시에다드가 이런 그 마요르카 수비를 잘 뚫을 수 있을지도 경기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후스코드닷컴은 이번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가 그래도 2-1로 승리할 것이다. 이 2골 정도를 넣을 수 있다고 예상했고 마요르카가 한 골을 만회할 거라고 봤는데요. 소시에다드가 일단 아시에르 이아르멘디와 수벨디아의 골로 셀타비고의 승리를 하면서 지금 빌바오까지 제치면서 라리가 5위에 올라간 그 7연승의 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높은 점수를 준 것 같고요.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유효슈팅을 하나 내줬는데 1-0으로 졌어요. 그때 세비야 골키퍼 야신 부누가 5개의 선방을 할 정도로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경기력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 소시에다드가 마요르카 상대로 10년 넘게 치지 않았고 최근 5연승이지만 그래도 마요르카가 한 골차 정도의 박빙의 경기는 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유럽 주요 17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예상은 그래도 홈팀 소시에다드가 1.55배의 승리 평균 배당률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경기 내용이 압도적이라기보다는 결과를 확실히 가져갈 거라는 얘기인데요. 과연 마요르카가 승리 배당률 6.44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과를 챙길 수 있을지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언제 출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강인과 쿠보 선수 마다니 그라운드에서 만났을 땐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궁금해집니다. 쿠보 선수가 최근 스페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이강인 선수를 꼽기도 했었거든요. 한일 두 유망주의 뜨거운 우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경기 지켜보고 돌아오겠습니다.